봅시다. 오늘 이제 부등식 첫 번째 시간이죠. 부등식의 오늘 성질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배웠던 거기 때문에 양변의 똑같은 수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지? 이렇게 해줄게. 그냥 간단하게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한다면 A 플러스 마이너스 C 하나, B 플러스 마이너스 C 하나 어떻다?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성질이지. 두 번째 성질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때 곱하는 수가 양수라면, 그지? A 곱하기 C나 B 곱하기 C랑 같다.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A 곱하기 C하고 B 곱하기 C는 어떻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나누는 것도 어떻게 되니? 나누는 것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요 뒤에다 이렇게 써보자. C분의 A나 C분의 B나 어때? 같은데 반드시 C 값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고, C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AC하고 BC하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거지. 마찬가지로 C분의 A나 C분의 B나 어떻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형태.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을게요. 같은 부호이면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부호가 양수고, 다른 부호일 때는 부호가 음수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주의점이 하나 있죠?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사실은 주의점이지. 봐.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야. 역수를 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여러분들은 대부분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A하고 B하고 모두 양수일 때만 여러분들이 역수를 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요거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A가 B보다 크다라면 양수라는 개념이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다 중학교 다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이렇게 됐을 때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A 제곱은 B 제곱보다 큽니다. 만약에 A 값이 음수이고 B 값이 음수라고 얘기했을 때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음수일 때는 A 제곱은 B 제곱으로 자리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곱일 때니까 그렇지만 A가 B보다 클 때에는 여러분들 A 세제곱은 B 세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부호와 관계없이 요거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별로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부등식의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한번 설명해 줄게요. A하고 X하고 B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X가, 그 다음에 C하고 D하고 Y하고 D가 있을 때, Y하고 D하고 있을 때 더하기는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같은 원리입니다.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같은 원리. 그 다음에 빼기하고 나누기가 같은 원리인데, 더하기하고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잘 봐봐. X가 최소일 때, 최대일 때잖아. 등호가 있을 때 없을 때 내려가봤자 A까지, 올라가봤자 B까지잖아. Y도 C까지, D까지잖아. 더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최소값끼리 더했을 때까지, 곱했을 때도 최소값끼리 곱했을 때까지. 그러니까 A 더하기 C 이렇게 해놓고 X 플러스 Y 라고 얘기해놓고 B 더하기 D라고 얘기하면 돼. 최소값까지 내려갈 수 있고 최대값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 곱하기도 X 곱하기 Y는 BD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빼기일 때는 가장 작을 때가 언제야? 최소에서 최대를 뺄 때지, 그지? 그래서 이번엔 지그재그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빼기일 때는 A 빼기 C라고 얘기하는 것이 X 빼기 Y. 그 다음에 최대일 때는 최대에서 최소를 빼야 되겠지, 그지? B에서 C를 뺍니다. 나누기도 X 나누기 Y라고 얘기하게 되면 최소에서 최대를 나눌 때 분모가 커지면 커져서 작아지는 거잖아, 그지? D분의 A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C분의 B가 된다 라고 하는 형태로 지그재그로 써준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머릿속에 더하기하고 곱하기 같은 원리, 빼기하고 나누기하고 같은 원리. 단 중요한 건 여기 등호가 있고 등호가 없는 상태로 연산하게 되면 등호가 없는 것이 더 훨씬 강합니다. 왜? 얘는 저기잖아.
변덕스럽잖아. 이거나 이거잖아. 그지? 얘는 이건데. 그지? 등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엔 등호가 없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문제를 접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그냥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거는 1번부터 문제를 풀게 되면 1번 부등식의 성질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고 A, B, C, D가 실수랍니다. 기억을 보게 되면 A하고 B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C하고 D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면 A, C는 B, D니? 라고 물어봤어.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어때? 당연한 거야. 상식적으로. 그지? 상식적으로 당연한 건데 A하고 C가 더 훨씬 큰 건데 두 개 곱하고 B하고 D하고 더 큰 거니까 상식적으로 어때? 같은 겁니다. 맞죠?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걸 뭐 증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A하고 C를 곱해보고 B하고 C를 곱했을 때 AC가 더 훨씬 크잖아. 그지?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곱할 때하고 B하고 D하고 곱할 때를 보게 되면 B하고 D가 더 훨씬 작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AC는 BC입니다. 같은 수를 곱한다라는 개념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은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던 거잖아.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거이면 A분의 1하고 B분의 1입니다. 당연한 거잖아. 그치? 이것도. 당연한 건데 선생님 증명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A 빼기 B가 얘들아 우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은 건 여기서 요걸 보는 거예요. 양수라는 건 확인됐고 A 빼기 B가 양수입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서 확인될 수 있는 건 A도 양수, B도 양수입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보기 위해선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음수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잖아. 통분해봐. AB분의 B 빼기 A인데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는 뭐지? B에서 A 빼면 당연히 음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성립합니다 라고 단순하게 증명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게 되면 A가 음수 B가 음수야. 일 때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A제곱은 B제곱보다 크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증명을 하래요. 증명을. 허허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하지? 라고 얘기할 때 우선 여기서 확인되는 거 요 세 줄이 있단 말이야. 세 줄. 그래서 A 빼기 B가 양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여기서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용해야 될 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음수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되냐? 야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당연히 음수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를 곱했을 때 부호가 다른 걸 곱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러므로 얘도 뭐야? 음수입니다. 그래서 증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사칙연산이네. 사칙연산. 봐. 사칙연산인데 두 번째 문제는 마이너스 2부터 x가 3 사이야. 그 다음에 2부터 y가 4 사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x 플러스 2y 하래. x 플러스 2y. 첫 번째는 x하고 더하기 2y 하래. 그러면 마이너스 2에 x에 3 해주고 내가 여기다 2y 곱하면 4. 그지? 2y. 그 다음에 8이지. 되겠지? 그럼 x 더하기 2y 하면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 두 개를 더한다. 그러면 x 더하기 2y 밑으로 내리는 거지? 내려 얼마야? 2 내려 얼마야? 11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푸는 거. 두 번째 문제는 3x y 하랜다. 그러면 3x 적어줘야 되잖아. 3x 적어주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3 적어주니까 9. 맞죠? 그 다음에 y 적어주면 되잖아. y는 2. 그 다음에 4잖아. 그러면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3x 빼기 y거든. 3x 빼기 y. 그러면 지그재그로 표시하라 했잖아. 이렇게 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0인데 부등호가 있는 거하고 없는 것은 부등호가 없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다 그랬지. 이렇게 빼면 얼마? 부등호가 없는 것이 강하니까 7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단순하게 풀어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3x-y가 2랜다. 세 번째 문제는 3x-y가 2래요.
그래 놓고 마이너스 2부터 x가 3, 4이잖아. 여러분들 봤을 때 여기서 봐봐. 얘는 방정식이 주어진 거고 얘는 부등식이 주어진 거거든. 그러면 부등식이 훨씬 더 포괄적이잖아. 그래서 방정식을 부등식에다 대입하는 형태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 봤더니 y값의 범위 구하래. 아하, y값의 범위 구하래. 그러면 여기서 y로 x에 대해서 정리되겠네. x는 얼마 나와? 3분의 1, 3분의 1 뭐지? 아, y값의 범위지, y값. sorry. 그러면 y는 얼마 나오지, 얘들아? 3x-2잖아. 3x-2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 되지. 그지? 얘를 여기다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얼마? 곱하기 3 먼저 해야 되겠지? 곱하기 3을 해줍니다. 전체에다 곱하기 3, 그럼 마이너스 6 해놓고 3x, 그 다음에 곱하기 3 하면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해줘야 되잖아. 전체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3x-2에 해놓고 마이너스 2 하면 7이지. 그러니까 y값은 얼마 나와? 마이너스 8부터 y는 얼마까지? 7까지입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또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모든 문제를 다 잘 풀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증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다 정리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